전공의가 떠난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거절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가 2시간 반 동안 거리를 헤매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응급의료부터 구멍이 생기고 있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의사 수 늘리기보다 외면받는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혜 의혹을 받는 조형물의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제기되자 청도군이 임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도 여야 후보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 내리던 비와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길게 이어졌던 비와 눈이 이제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온은 완전히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모레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4도 분포 보이며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8도 안팎 예상되고요. 주말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평년 수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날씨 속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2시간 반 동안 거리를 헤매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요. 이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 치료 위해서 대구의 모든 상급 종합병원에 연락했지만 단 한 곳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밤 11시 13분 대구와 맞붙어 있는 경산시 서상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집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가슴과 목, 다리 등을 다쳤고 당시 산소 포화도는 85%까지 떨어진 상태로 중증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지만 하나같이 치료가 어렵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구 간내나 이런 게 다 알아봤고요. 사전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머리 부재나 의료장비 부재 이렇게 중환자 포화 상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해서 결국에는 이제 3일.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두 곳을 더 들른 끝에 네 번째 도착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응급실 뺑뺑이로 도로에서만 2시간 25분을 허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로 맞서는 사이 환자가 치료할 곳을 찾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는 등 응급 의료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이처럼 응급의료부터 구멍이 생기고 있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의사정보 공유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면서 한국 의사들 일부가 떠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늘리기보다 외면받는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의 항변을 김철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USMLE 코리아는 미국의 현지 의사와 미국 의사를 준비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하루 허용 데이터 전송량이 늘면서 이틀 연속 사이트 접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필수 의료 분야의 한 전공의는 해외에서의 대우가 더 나을 수 있다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도 그렇고 이제 수가 문제도 그렇고요.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몸이 돌려서 수익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겠다, 계속 의사만 늘려서 의사의 급여를 낮추겠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이 한국에서 의사를 하느니 다른 나라 가면은 훨씬 대우도 받고 또 좋으니까.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인기과에서 밀려나는 인원으로 부족한 과를 채우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낙수라는 의미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낙수라니 이 표현 자체가 남들 안 가고 떨어져서 나온 사람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흘러 들어가가지고 버틸 수 있는 과도 아닙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들도 의사 수 늘리기보다는 외면받는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젊은 의사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나라에서 의사를 안 하겠다는 거를 자꾸 잡아시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해서 내가 감옥 가기도 싫고 필수의료 전공 고생세 빠지게 해서 그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지금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청도군 조형물 특혜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된 조형물 대부분이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보도 이후 청도군은 일부 조형물을 내려놓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임시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형물이 복제품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철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청도군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된 대리석 조형물이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안전 펜스도 쳐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닥 기초공사가 부실해 상부 조형물이 기울어 추락 위험이 있다는 지난 13일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청도군이 부랴부랴 응급 조치를 한 겁니다. 화랑동상 그 세 개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옆에 이제 저희들 화단 쪽에 내려놓고 그 기단석하고 개별로 동상 3개 내려앉는 거에 각각 펜스를 쳐놨습니다. 전문가의 지적대로 받침대와 상부를 연결하는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좌대와 상부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앙카 볼트나 아니면은 에폭시 본드로 해서 연결을 해서 시켜서 영구 고정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결됐다는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작품 자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방문한 최모 작가의 강원도 영월 이아르떼 뮤지엄에서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된 조형물을 축소한 조형물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 조형물이 창작이라기보다 복제된 것이란 의심을 삽니다. 두 조각을 봤을 적에 특히 이제 요 부분의 주름의 형태와 위치, 개수가 요 부분의 위치와 개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걸로 봤을 적에는 복제 생산이 가능한 석재 그 조각기가 있는 공장에서 제작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작가라는 허위 경력 의혹에 이어 안전 문제와 복제까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아예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이 사기꾼의 농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이걸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청도 국민에 내주신 이 세금의 이 혈세를 대다수 전부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청도군은 최 작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철거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예산 몰아주기와 행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도군과 김하수 군수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도 여야 후보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동구을과 수성을에서 예비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2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러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을과 수성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동구을의 경우 강대식, 조명희 두 현역 의원을 포함해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등 5명이 맞붙습니다. 이렇게 3명 이상 경선하는 곳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50%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결선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수성을에서는 이인선 현역 의원과 김대식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이 양자 경선을 벌입니다. 대구 두 지역 동구을 경선입니다. 5인 경선입니다. 강대식, 서호용,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수성을 2인 경선입니다. 김대식, 이인선. 대구 12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곳은 동구갑, 북구갑, 달서갑 등 3곳으로 줄었습니다. 경북은 경산, 구미을 등 5곳이 결정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공천 배제하기로 한 하위 10% 현역 의원이 이들 남은 지역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출신이 맞붙은 구미을에선 김현권 전 의원이 장세용 전 구미시장을 누르고 공천을 따냈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군에서는 김상헌 전 경북도 의원이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애초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던 김천에서는 황태성 예비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군 선거구에선 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가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민주당은 빈 선거구를 남기지 않고 후보자를 채우는 것이 목표. 국민의힘은 잡음을 우려해 공천 셈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발표를 최대한 미뤄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세종시에서는 현안 사업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버스 무료화 정책이 폐기된 데 이어서 공공수영장의 요금이 오르고 시립 어린이 도서관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입니다. 민간 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지난해에만 5곳 수영장에 약 130만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는 최근 이용객들에게 사실상 요금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수영 강습을 받으면 하루 한 번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영은 유료화하고 평일 저녁에 1시간 일찍 문을 닫는 데다 휴무일도 격주 일요일에서 매주로 확대됩니다. 세종시 내 공공수영장 5곳 모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 부담이 느는 데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나 휴일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모든 운동은 자기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매 일마다 갈 수 있는 이 장점을 아예 없애는 거죠. 수영장 이용객들이 진행하는 운영 방식 변경 반대 서명은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종시는 시 예산이 줄면서 수영장 운영비도 지난해보다 10% 안팎씩 줄어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야 그렇지 조금 요금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세종 시립 어린이 도서관도 공사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재개 시점도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받아놓은 국비 20억 원도 고스란히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버스 무료화 정책 폐기를 시작으로 일상 속 시민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의 김 위판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출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김 품질 관리를 강화해서 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입니다. 선착장이 김을 실은 배들로 북적입니다. 배 위에 올라간 경매사들이 곧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자, 24만 2천 2번 선박. 24만 2천 2번. 올해 전남에서 생산된 김은 21만 9천여 톤으로 120kg 한 포대당 20만 원 수준. 지난해보다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14년 하는 동안에 그 정도 가격은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많이 좀 상승했었지만 작년 대비 한 7, 8만 원, 적게는 7, 8만 원, 많게는 10만 원 가량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가격 상승은 전남 일부 지역의 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출 증가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김 수출량은 2019년 6천 톤에서 지난해 1만 톤까지 늘었고 금액도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과 신안에 지정된 김 산업진흥구역을 올해 더욱 확대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에 집중된 김 수출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또 목포 대양산단 수산식품 수출단지 안에 2025년까지 마른김 거래소를 설치하고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장 판로 등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3억 달러 김 수출을 목표로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폴리에스터 원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TK케미칼 해고 노동자 209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TK케미칼 해고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2시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공장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구미산단 섬유업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K케미칼은 지난해 3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뒤 같은 해 8월 노동자 209명을 해고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의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젊은 과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김봉재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와 고아라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가 쓴 기고문으로 두 교수는 기고문에서 작년 12월 말 14.7% 삭감된 예산은 이미 자금 부족과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초기 경력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봉재 경북대 교수는 2018년 군산대를 거쳐 지난해 경북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비와 눈이 이제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온은 완전히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모레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4도 분포로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8도 안팎 예상되고요. 주말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고래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대구의 기온 1도, 구미도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7도 전망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0.3도, 영주는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6도, 영주는 5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평년 수준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날씨 속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